자, 매일 살펴보는 당일 관심주예요. 그동안 원래 이 mRNA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급등했죠. 어제 이 새벽 영상에서 올린 이후에, 어제 장중에 그래도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도 20% 이상대. 어제 보시면, 요렇게 25%대 갔다 왔고, 아미노로직스도 좋았고, 또 진원생명과, 특히 한미사이언스도 이제 10%대 갔다 오는 이런 좋은 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니아도 역시 6%대. 근데 이제 이게 장 끝나고 조금 기사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게 났는데 이렇게 정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10억 회분 생산 협의설의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을 좀 급락했어요. 보시게 되면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가 6%,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3.91% 밀렸죠. 오늘 시장에서 조금 mRNA 관련주도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래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저도 이제 깨지면 꼭 제약바이오에서 깨지는데, 순간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에 너무 쉽게 반응하고 툭툭 무너져 내리는 변동폭이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이 mRNA 관련주에 관해서 조금 변동폭에 대비하셔야 되고, 물론 전체적으로 이 mRNA 컨소시엄이 구성된 거나 이런 거 사실 맞는 거거든요. 한미약품도 이제 구성 컨소시엄 참여했고, SG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mRNA의 투자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엔 변화는 없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이제 변동폭에 조금 대비하시고, 변동에서 무너졌다 다시 돌아나가면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죠. 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만큼은 약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 요새 전기차라든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음, 한국형 KPS라든가 이제 이런 게 조금 관심 받고 있는데, 인텔리엔 테크라는 종목이 어제 조금 크게 상승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세계 1위 이제 해상용 위성 안테나 기업이죠. 인텔리엔 테크가. 근데 이렇게 한국형 위성 함보 시스템 KPS 사업 관련주로 부각됐으면서 어제 좋았습니다. 이유는 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지난 2일 한국형 위성 항보 시스템 사업을 앞당겨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 LIG넥스라든가 한국산업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좋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이 창단 기념 뭐 이런 거 행사하면서 약간 조금 위험한 말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도 엮여 있죠.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자, 어쨌거나 그 중에서 LIG 넥슨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추세가 좋고 조금 낮은 지역에, 그러니까 너무 높지 않은 가격에 있어서 들고 왔는데, 자, 예전에 제가 이 종목 한번 찍었었어요. 새벽에 좀 관심 가지라고.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돌아가는데, 자, 이 LIG 넥슨을 보면 월봉에서 추세가 잘 살아있죠. 이렇게 잘 살아있고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60개선 돌파해주면 새롭게 강하게 돌파해서 나갈 수 있고요. 60개선 뚫고 나갈 때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렇게 58,000원대까지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60개선 가격이 47,300원쯤 되는데 이 자리만 뚫어주면 순간 툭 급등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중기 추세 상승이 확증되는 5주선 위에 있고요. 5주선만 깨지 않고 돌아나가주면 역시 추세가 유지가 되죠. 주식은 추세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냥 빵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를 유지할 때 꼼꼼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잘 상승했다가 이때죠. 이때 13%또 올라갔다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가격중 기간주 나오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21선 근처에서 잘 돌아나가지고, 특히 오늘 같은 날 이제 5일선이 20선을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물론 이 상태에서 오늘 하루 나이트 정도 쉴 수는 있고요. 순간 좋아지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이 당일 관심종으로 찍는 종목들이 아침 당일날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며칠 쉬었다가 이렇게 하루 쉬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꾸준히 두고 며칠 두고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바로 당일날 급등하지 않아도 그럼 또 며칠 사이에 상황이 꽤 좋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종목들은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오기도 하니까 이 영상은 항상 투자에 대한 자료로만 사용하시고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면 어제 좋았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 그러니까 월봉은 장기적인 추세죠. 말 그대로 봉 하나가 한 달짜리니까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다? 그게 좋은 거죠. 추세가 우상향으로 있는 거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봉에서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5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가 생겼고요. 역시 아까 LIG 넥슨하고 흐름이 똑같은데 하루 이틀 쉬어갈 수는 있어도 역시 추세를 유지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에 제가 조금 관심 가지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전기차가 지금 이제 현대 이 기아 실적이 사상 최대라고 그래요. 자, 현대 기아차 미국 판매 실적 상반기 때 최대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신차도 이제 하반기에 10종이 추격합니다. 하반기 전기차 시장이 더 뜨겁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는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 잘 알아봐야 되죠. 사실 차량용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은 엄청 많아요. 자, 그 중에서 3개 정도를 항상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세론 오토모티브입니다. 세론 오토모티브는 이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잘 살아있죠. 전체적으로 잘 살아있고, 자, 5개월선 60개선을 뚫는 골든코스가 저번 달에 생겼고, 이번 달에도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꼬리를 엄청 달아요. 이 새로운 오토모티브 원래 특징이 꼬리면인데, 월봉에서 위치가 엄청 높지 않죠. 지금 전기차들이 다 그래. 이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저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 자, 추세를 유지해서 올라가는 중인데, 예전 고점까지만 가도 18,000원대가 되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꼬리를 달아요. 지금, 중기적으로 추세는 완벽하게 잘 돌아섰습니다. 근데 꼬리를 착착 달죠. 이 새로운 토트 특징이에요. 이때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쭉 1차 상승하고 이렇게 1차 상승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은 2차 상승하고 있죠. 2차 상승하는 와중에도 역시 꼬리를 달고 있는데 일봉에서 보면 티가 확 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날도 24% 갔다 꼬리 달고 제자리. 빙글 돌아서 다시 이날도 29% 상한가에 다 제자리 왔죠. 근데 다시 또 돌아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저기 꼬리를 단다 하더라도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죠. 지금 이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 한두 번 더 상승할 수 있고요.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긴 꼬리가 달려서 이 상태에서 한번 밀리면 5일선 깨고 밀리면 당연히 손절해야 돼요. 5일선 깨고 밀리면 20일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지만 이렇게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죠. 어제도 5일선 꼬리 딱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5일선만 깨지 않는 한 추가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오토모티브도 관심 가지시고요. 역시 아신산업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선 회복해주고 있고 5주선 회복한 상태에서 추세가 다시 유지되면 빵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진사도 꼭 관심 가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는 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일봉은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거죠. 모든 추세는 월봉에서 봐요.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추세가 잘 살아있는 건 월봉에서 보고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턴을 해주는지는 주봉에서 봅니다. 일봉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거죠. 일봉에서 너무 높게 사면 주식을 비싸게 사게 되니까 월봉에서 추세가 유지되는 난 일봉에서 싸게 사는 거죠. 그럼 어제 같은 경우 매수 타임이 됐겠죠. 그러면 항상 수익권으로 좋게 있을 수 있어요. 재무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아진산업은 현금 유보율이 900%, 부채비율이 205%입니다. 괜찮죠? 자,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 매출액이 3천억이에요. 3,900억. 시총은 1,400억짜리, 시총 1,400억짜리가 매출을 3,900억, 4천억, 자기 시총의 3배 가까이 올리죠. 나름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재무를 갖고 있고요. PBR 0.72밖에 안 돼요. 1만 가도 지금 30%의 마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진산업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새로운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PBR 0.61밖에 안 돼요. 1이 안 돼요. 굉장히 좋죠. 시총이 보시면 1,300억짜리, 시총 1,3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1,600억, 자기 시총만큼은 매출 올려주고 있고, 역시 꾸준히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금 유보 2,000%, 부채 비율 15% 나름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오토모티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세종공업을 볼 건데, 세종공업 PBR이 0.68입니다. 1이 안 돼요. 1만 가도 3, 40% 마진율이 있고요. 현금 유보율이 2,696억 원. 자, 시가총액이 2,600억. 시총이 2,600억 회사가 매출이 1조씩 올라요. 1조 1천억, 1조 1천억.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종공업도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현금 유보율 2,700억, 부채 비율이 208%입니다. 나를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죠.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5개월선이 단단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 이 5개월선에서 깨지지만 않으면 추가로 잘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렇게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항상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다가 빵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전기차 관련주들을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하반기 때 아마 좀 더 뜨거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펄프 가격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무림 PMP 주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죠. 월봉에서 깨져야 될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올라가고 떨어지게 하긴 하지만 전체로 5개월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추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5선이 해찰이 있죠. 5선만 깨져나면 되고 설사 5선 깬다 해도 20주선까지는 열려 있어요. 5개월선까지는 그러니까 20개월선, 20주선이 결국 월봉에서 5개월선까지인 거죠. 가격으로 보면 한 5,400원쯤 돼요. 이때까지 버텨주면 되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어요. 이거 14일 날 펄프 가격 관련해서 조용하던 종목이 툭하니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급등한 이력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데 역시 21선 기준으로 잘 돌아나가 주면 아주 중요하게 매수할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산업을 보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이건 홀딩스가 좀 크게 올라갔어요. 자,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죠. 이건 홀딩스 이건 산업. 또, 이 벽산 같은 종목도 엮여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인테리어 관련 수준이 움직이는 건데, 사실 이건홀딩스와 관련 있는 이건산업도 이건홀딩스가 크게 올랐죠. 근데 이건산업이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역시 장기적으로 월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돼 있죠. 우리 언제든 급등할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 회복해주고 있죠. 역시 완벽하게 회복해주면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앞전에 20%대 꼬리 달고 들어왔죠. 말씀드린 대로 꼬리 달고 들어왔다는 건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잡아 올려놓은 꼬리가 21선 밑에 생겼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자꾸 왠지 이쪽으로 오늘 상승하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이나 내일 같은 날 다시 20을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자, 이건 산업도 꼼꼼히 관심 가셔야 되고요. 인테리어 관련주 중에 이제 벽산아츠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나 월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벽산 같은 경우 특히 5개월선 60일 또는 골든크로스가 생겨있고 그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어요. 이날 4월 달인데 5개월선만 히트하지 않으면 되죠. 이렇게 5개월선만 히트하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 우선 완벽히 돌파해줬죠. 그래놓고 매물대를 딱 근처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5선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를 갖고서 쭉 상승할 수 있어요. 저번 주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역시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날 자 15%다 갔다 왔죠. 운봉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걸 잘 버텨줘야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추가로 뺑글 돌아갈 때 크게 상승할 수 있어서 벽산도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덱스터라는 종목을 어제 찍으면서 오늘 당일 관심주로 찍어야 되겠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장중에 꽤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고 14%대 갔는데 이 덱스터가 이제 조금 오늘 아마 쫓아가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큰 계약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넷플릭스와 이제 이 제작 장기 계약 및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콘텐츠 DI 부분이 이 후반 공정인데 요거 이제 요거에 대한 제작에 대한 이 업무를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시간에서도 4%가 올랐고 어제 장중에도 좋았죠. 보시면 자 시간에 4%가 올랐고 장중에도 14%총 17%가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만약에 이 쫓아가서 너무 높이 떠서 올라가면 쫓아가서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좀 하루 빠르게 단기 단타 가능하다거나 이렇게 스킬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실 만해요. 왜냐하면 조금 물려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높은 데 사실 고점에서 물리면 걱정되거든요. 이런 데서 물리면 걱정돼. 이거 한 번 물리면 답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죠, 지금. 월봉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단지 갭을 띄어서 출발하거나 이렇게 높은 데 출발하기 때문에 물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주봉에서 역시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 오주선 위에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일봉에서 보시면 어제 이제 급등하고 관련해서 5일선까지 밀려주면 좋은데 만약에 전일 종가 근처 어제 종가 근처에서는 출발이 된다면 한번 매수하고 떨어지면 또 한번 매수하는 분할 매수 기법으로다가도 대응해보는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엔지 셔틀뱅크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민엔지 2분기 영업시작이 최고가가 될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민엔지가 이제 이번에 100억 원 규모로 이제 바이올랩은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고
2분기도 최고 실적 기록이 전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최고 실적 기록이 전망되는 데는 자회사인 세틀뱅크가 있죠. 세틀뱅크가 이베이 코리아, 그 옥션, 지마켓 같은 데는 이제 간편 결제하는데요. 간편 결제가 뭐냐면 왜 구독자님들 결제하시다가 보면 한 번만 계좌 이체나 이런데 저기 연결해 놓고 비밀번호 한 번으로다가 그 다음부터는 굳이 뭐 이렇게 창 안 띄고 해도 결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간편 결제인데 이게 미넨지가 갖고 있는 자회사인 셔틀뱅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시장이 커지면서 이 두 친구들 당연히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넨지의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굉장히 좋아요.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죠. 항상 모든 종목은 추세가 유지될 때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주봉에서 역시 5선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5선 따라서 올라갈 때 빵 때려주기 때문에 미는지는 잘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이제 꽤 올라왔죠. 이날 3% 셨다운 어제도 고점 이제 5%대 찍었는데 5일선까지 눌림목을 주는 음봉을 주거나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줄 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셔틀뱅크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좀 올라갔죠. 이날도 이제 한 4%대 5%대 어제도 올라갔는데 역시 월봉에서 추세가 좋아요. 잘 살아있죠. 5개월선을 깨지 않는 한 추가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게 좋고요. 주봉에서 좀 느린 듯해도 이제 5선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렇게 하루 이틀 또 이제 이 순간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쫓아가 사는 것보단 역시나 5일선 근처 이렇게 눌림목 줄 때 매수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새 게임주 난리죠. 카카오 게임즈, M게임, 펄어비스 뭐 좀 난리인데 M게임도 보시면 요렇게 중국 실적 오조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실적 엄청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M게임 같은 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카카오 게임도 많이 올라갔다 왔죠. 지금 보시면 너무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 카카오 게임즈 이틀 연속 급상승했죠. 이날 27%, 어제 16% 이제 너무 높고 펄어비스도 이제 판호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M 게임이 어제 급등했고 그 중에서 이제 이 YJ 게임즈를 들고 왔는데 사실 YJ 게임즈가 상황이 좋아요. 추세가 굉장히 유지돼 있죠. 월봉에서 보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은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에 있어야 돼요. 일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에 있는 건 장기 추세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꺾일 수 있죠. 하지만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다? 이러면 우하향으로 꺾기도 되게 힘들어요. 자, 우하향하던 종목이 우상향으로 꺾이기도 힘들지만 우상향하던 종목이 순간 꺾이기도 힘들어요. 웬만한 악재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2월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 관심 갖고 보셔야 되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예전에 매물대를 다 뚫었습니다. 앞전에 있는 매물대가 자, 21년도 4월달에 생긴 매물대인데 가격으로 보면 2,230원, 2,300원에 맞추면 돼. 2,300원 뚫고 지금 2,400원대 돌고 있죠. 우리 2m로 안 떨어질 건데 라면서 완벽하게 좋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제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앞전에 매물대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까지 한번 음봉 떨어진다거나 또는 눌림목을 주면 추가로 매수해서 좋은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게임주들은 지금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만 조심하면 이 추가로 좀 이렇게 YJ 게임주처럼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고 밑에서 바닥에서 탈출한 주식이 있다면 뭐 신경 써서 보실만해요. 자, 젠백스 링크는 메타버스 관련주죠. 얼마 전에 이 시바랭과 관련해서 좀 급락했는데 다 돌아 나갔죠. 어차피 이렇게 뭐 이날인데 6%대 돌아 나가고 있고 20선 밑에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싼 매력은 있죠. 이날 급등했죠. 24%대 갔다 왔어요. 언제냐면 날짜가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인데 보통 모든 종목들은 한 달 전 급등한 종목들이 한 달 뒤나 2, 30일 뒤에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을 갖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거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가격 조정 들어왔죠. 보시면 24%대 급등한 이후에 자, 가격 조정 들어왔고 기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죠.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라고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순간 60개선 딱 뚫고 나가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이탈했기 때문에 잠깐 조정 들어오죠. 항상 5주선 이탈할 때는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조정할 때도 있고 2, 3주 조정할 때도 있으니까 조정 기간을 하는 것까지 못 맞춰요. 그래서 조정 기간 하는 동안 싸게 사놓으면 좋은 방법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 근데 깰 때도 그냥 손절 기준 잡을 때 5개월 선기를 잡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체 낮은 가격에 있어서 사실 손절보단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진백스링크도 꾸준히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자, 해운주들이 있는데 사실 대한해운이나 KSS해운이나 이 월봉에서 지금 뚫을 자리는 다 뚫어주고 나가고 있어요. 특히 HMM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HMM보다는 대한해운이나 KSS해운을 한번 보고 있는데, KSS해운이 보면 이렇게 일봉에서 5월 13일 날 큰 급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큰 급등이 있었는데 한 29% 상한가 때 거의 붙어 있다 떨어졌는데, 이때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게 조용하던 종목이 앞에 있는 걸 다 잡아먹는 압도적으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그래서 뺑글 돌아가서 5일선에 딱 이쁘게 올려놨기 때문에 순간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5일선 잘 타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바로 추세가 쨍쨍하게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장기 추세가 잘 살아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좀 참고 기다리면 반등해서 상승할 수 있고요. 중기 추세 상승이 확증되는 5선이 이쁘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KSS원 같은 경우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현금 유불이 300%, 부채 비율이 116%,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PBR 부분은 이렇게 1.5 자기가치 정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KSS원도 꾸준히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요. 매출이 이제 2천억. 자, 5분기에도 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기록될 걸로 예상이 되죠. 대한해운도 마찬가지로 보면 현금 유보율이 자 600%, 부채 비율이 나쁘지 않죠. 자, 매출이 1조 2천억, 1조 이렇게 납니다. 자기 시총이 1조 1천억 정도 되고요. 자, PBR 부분이 1.19죠. 자기 가격도 받고 있기 때문에 높이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한해운도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장기 추세가 잘 살아있고 5개월설 기준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근데 대한해운은 이 월봉에서 보시면 알지만 아주 지독할 정도로 박스권이에요. 엄청 지겨운데 그래도 이제 탈출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번 주에 5선에 완벽하게 회복시켜놨고 드디어 자 5선을 돌아서 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자 그거 반증이라도 하듯이 앞에 있는 매물도 다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하고 KSS 해운도 조금 해운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때 좋은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자, 대장주인 HMM이 좋긴 한데, 물론 HMM 주식을 보면, 자, 이렇게,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월봉에서 너무 높죠. 지금 보시면 상당히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는데,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아무튼 그래도 월봉에서 5개월선만 이틀하지 않으나 추세를 잘 유지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5개월선 가격이 41,000원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유지해 주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역시나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2차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어요. 근데 좀 저렇게 너무 높고 무겁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가볍게 움직이고 탄력이 좋은 KSS나 대한해운을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